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근접 경호 내용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접 경호 시 경호 요원의 임무 수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사전 예방 경호가 있고 근접 경호가 있었죠. 근접 도보 대응의 이동 속도는 피경호인의 건강 상태 고려해야 되겠죠. 자, 문을 통과할 때는 어때야 될까요? 피경호인이 먼저 가면 안 되죠. 경호원이 먼저 가서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피경호인 대통령이 가야 되겠죠. 공격이 있다. 그럼 공격자와 경호대상자의 일직선 근상 중간에 이제 위치를 해서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방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의 상황 시 제2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압보다는 대피. 아무튼 방어가 우선이에요. 공격보다는. 경호 차량 시 차량의 주차 시에 이제 경호 차량 운전 요원이 있어요. 첫 번째, 주차 장소는 가능한 자주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찰로 벗어나야 되겠고, 그래야지 목표물 보존이 되겠죠. 야간 주차 시 어두운 곳을 피해야 되겠죠. 차의 정면이 출입구를 향해서 위해가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출발 전에 수시로 차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음 문제는요,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래요. 경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제 경호 대상자는 안전을 위해 회견장을 제일 먼저 도착하고, 회견이 끝나면 제일 나중에 퇴장 이제 하도록 한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끝나면 빨리 먼저 퇴장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후면 등 일단 주차 주변의 모든 방면을 경계하고, 또 모든 출입구 밖에 대기하면서 지정 출입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이제 허용된 장소만, 회견장의 주변 각 출구에 배치해 경계 업무 해야 되겠죠. 자, 도보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도보로, 그때 이제 위험하죠. 근접 경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도보 대응 형성 시 주변 감재 건물의 취약도, 인적, 물적 취약 요소, 지리적 취약 요소, 이런 건 다 고려해야 되고요.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이제 간다. 복도나 군중, 밀집해 있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제 방어가 좋아요. 그 다음에 쐐기형의 경우에, 쐐기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쐐기가 됐고, 반대로도 이렇게 쐐기도 있는데, 무장한 위해가 직면했을 때 이제 막기 위한 거고요. 기본 경호 대응은 이제, 페어 대응이 5명이 아니고요. 2명이에요. 2명. 그 다음에 이제 웨일 지형이 3명. 다이아몬드가 4명이겠죠. 다이아몬드니까. 그러니까 펜터건이 5. 이렇게 2, 3, 4, 5.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페어가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웨즈, 다이아몬드, 펜터건.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숙소 경호입니다. 또 이렇게 잠잘 때 이제 위해가 있죠. 틀린 것은 숙소 경호 특징은 혼잡성, 고정성, 그리고 이제 보안성이 취약해요. 보안성이 취약하죠, 그죠? 숙소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의 개념이 좀 미흡합니다. 지리적 취약 요소란 행사에 위협을 미치는 이용의 제반 물자. 이게 물자는 지리적이 아니라 물적 취약 요소죠. 인적 취약 요소, 그 다음에 물적 취약 요소, 지리적 취약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반 시설이나 물자, 이런 거는 물적 취약 요소죠. 그다음에 수림 지역, 제반 감재 교지, 고층 건물 접근로 봉쇄 이런 거 들어가고, 숙소 주변의 거주민 외에 유동 인원에 대한 검색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에 차량 승하차 시 경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맞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봅니다. 경호 대상자가 모두 하차하면 운전사는 바로 출발한다. 바로 하면 안 돼요. 일단 대기해야 돼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신속한 탑승 차량을 위해 한 명의 경호요원이 차문을 열어주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일단 한 명이 열고 이렇게 하면 공백을 초래하게 되니까, 운전요원이 직접 차문을 열고 닫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죠. 직접 차문을 열고 하게 되면 빨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양해야 됩니다. 하차 지점을 도착하면 상황을 경계하면서 고속으로, 서서히 운행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근접 경호 내용 이어집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근접 경호는 노출성, 근접 경호는 이제 같이 가니까요. 방벽성, 방탄복을 입고 막아야 되고요. 기만성, 유동성, 방호, 대피성, 그렇죠. 방호, 대피가 우선이죠, 공격보다는. 행사 시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신변 보호를 위한 기동 간 행사장 맞고요. 경호 대상자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 보면은 이제 전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근접 경호잖아요. 이제 이거는 사전 예방 경호죠. 사전 예방 경호이지 근접 경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는. 근접 경호 요원은 위해 공격에 대비해서 제반 사항들을 철저히 계획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내용은 틀린 게 없죠. 그런데 근접 경호와 반대가 사전 예방 경호라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차량 기동간 경호 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은 보면은 차량 대형 군지 이거는요, 이게 도보 이렇게 도보로 갈 때 이럴 때 이제 경호를 하는 거죠. 군중우수랄지. 그러니까 차량이 아니고 행환차로. 이것도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 차량 기동이냐 아니면 도보 경호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고요. 우발 상황 대응에 대한 틀린 것은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모든 사람, 사물, 위해 기도자, 장소, 물건, 거리, 다 의문점을 제기할. 항상 어떤 것이든 위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위해 기도자와 공격 시 최근저 경우는 최근저, 지금 이제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은 체위를 최대한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격의 방어막, 방패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경호 대상자를 위해 기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위해 기도자와 대적하여, 아니죠. 이게 대적이 우선이 아니라 이게 방어 대피가 우선이죠. 일단 방어 경호를 먼저 해야 됩니다. 방어 대피를 먼저 우선해야지. 공격을 우선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경호 대상자를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 위해 다소 예의를 무시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우발 상황 대비했을 때 이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인지가 먼저죠. 인지가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예요.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그 다음에 방벽을 형성을 해요. 자, 그럼 대적이 먼저냐 방어가 먼저냐,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대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대적으로 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인경방, 그 다음에 대피 대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발 상황 발생 시 방어 대피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건 뭐냐. 자, 함모령은 위해 징후가 발생이 직접적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요, 함모령이 아니라, 함모령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폭탄을 던졌을 때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수류탄. 그러니까 방어적 원형 대응이에요. 그 다음에 수류탄 던졌을 때 이게 이제 함모령이죠. 이 두 개가 바뀌었죠. 요게 보면 이게 지금 위해 징후가 현재 하고 있다. 이때 방어적 원형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류탄이나 폭발물, 요럴 때 이제 함몰형,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함몰형 대형. 그 다음에 이쪽으로 했을 때는 이게 방어적 원형 대형. 방어적 원형 대형. 이렇게 들어가니까 틀렸죠. 대피 시 경호 대상자 대피라도 중요하지만 부상당한 동료 처리와 추적, 체포로 제2의 범행을 방지한다. 아니죠. 대피가 먼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피 시에는 경호 대상자의 신체적 무리가 뒤따르고 예의가 무시되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호 행사 시 돌발 사태 조치방으로 이게 틀린 것은 뭐냐. 우선 육성이나 무전기로 빨리 알려줘야 되고요. 근접 경호 요원은 일단 체위를 확장해서 막아야 돼요. 자기 희생 되더라도 방법. 근접 경호는 최단 기간 내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대피 방어죠. 방어 대피가 우선이죠. 근접 경호 요원 이외의 경호 요원은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계속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호 업무 수행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틀린 것은 돌발 상황을 인지했다. 그다음에 경고, 방벽, 그다음에 방어 대적 맞죠? 불필요한 출입자 통제해야 되겠고, 경호 대상자를 잠시 대피시킬 수 있는 장소보다도 지체되더라도 안전 아닙니다. 이게 잠시라도 빨리 가야 돼. 빨리 지체하면 안 돼요. 노출을 최소화하고 물리적 방벽을 형성한다. 자, 우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 경호 대상자를 안전하게 현장을 이탈시키고, 그렇죠. 적을 밟으면 경고 대적한다가 아니라 빨리 대피를 시키죠. 대피를 시켜야 되겠죠. 방어 대피를 시켜야 돼요. 적의 양동 관계 구애됨이 없이 대피시켜야 되고, 대피는 적 공격의 반대 방향 쪽으로, 비상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경호 임무 수행 중 위의 공격에 대한 상황 대처생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일단 공격의 종류, 주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대적 체포는 우선적이 아니죠. 방어와 대피가 우선적이죠. 그죠? 계속 그러네요. 같은 취지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 임무 수행 시 우발 상황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거. 공격 방향 전환 시 범인보다 경호 대상자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아니죠. 여기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라 이 범인, 즉 그 위의 기도자의 방향을 전환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적 제압 시 주요 환경, 공격의 방향, 범인 능력을 순위적으로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범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 전체를 최대한 밀착시켜서 행동 반경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경호 대상자를 몸에 밀착시켜서 최소화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완전히 제압된 범인은 현장에서 이동시켜 주변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자, 경호 임무 수행 중 우발 상황 발생했다. 옳은 거.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킬 때에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안 되죠. 지체함이 없이 빨리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경호는 주의력 효과 면에서 군중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고 대응 효과 면에서 군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력 측면에서는 군중과 가까워야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대응할 때에는 일단 멀어야 더 유리하겠죠. 그죠? 함모령 대응은 위에의 징후가 현저하고 형성할 때, 그리고 방어적 원형 대응은 폭발성, 아니죠. 바뀌었죠. 요게. 지금,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이게 폭발성 화기가 있을 때는 함모령. 그 다음 위해성 징후가 현저할 때는 방어적 원형 대응. 바뀌어야 되고요.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적 행위가 방어보다 우선한다. 그렇지 않죠. 방어, 대피가 우선하죠. 대적보다는 방어, 대피가 우선한다.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호 행사 시 돌발 사태 틀린 것은 근접 경호 요원은 자기희생 원칙에 따라 방벽, 우선 육성이나 무전기로 전 모든 경호 요원 상황 통보 경고, 그렇죠? 인지했으면 경고가 먼저였잖아요. 그다음에 근접 경호 요원 이외의 경호 요원들은 자기 담당 구역 책임 원칙에 따라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근접 경호 요원은 최대한 시간 내에 가용한 무기를 동원하여 우선적으로 적을 제압하여, 아니죠. 적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방어와 대피가 우선이니까 틀렸죠. 예. 우발 상황 발생 시 상황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발 상황 발생 위치, 위험의 종류, 성격을 전달한다. 그렇고 육성 또는 무전기를 통해 다른 근무자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위의 기도자가 공범이 있는 경우를 예상하고 제2의 공격에 대비한 상황도 신속히 전달하는 거 맞고요. 위의 기도자는 순간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기도자와 최근 거리에 있는 경우에 전달 안 돼요. 요게 이게 전달 최근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쉐이를 확장해서 막아야 되지 전달하려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거리에 있는 분이 전달하면 안 되죠. 자, 근접 경호원의 사주 경계 활동입니다. 틀린 것은 경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 방향을 감시하면서 이제 해야 되고 그렇죠. 외관상 안전하게 보이는 물체라도 뭐 이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고 은폐 장소, 열려진 창문 타. 인적 경계 대상은 경호 대상자 수행원, 보도 요원, 신분이 확실한 사람 아니에요. 신분이 확실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위장해서 이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 제외하면 안 돼요. 포함해서 직원 모두 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제 복장과 장비로 갈게요. 이제 경호 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경호원의 경호 복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제 처장이 정한다. 경호 처장이죠. 처장 맞고요.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 근무하는 경무의 복제에 관해서는 여기 이제 들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민간 경비원의 제복, 경찰 공무원, 군인의 제복과 구별해야 되고요. 이제 경비업자는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장에 허용하는 경우에 경비원으로 하여금 사복을 착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 경비원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경호 장비 문제로 가볼게요. 경호 장비. 옳은 것은 인력 부족으로 취약해요. 그랬을 때 이게 침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호신이 아니라 감시 장비죠. 감시 장비. 호신 장비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죠. 봉이랄지 이런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경호원이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이제 위험을 놓였을 때 스스로 막기 위한 이게 이제 호신 장비죠. 호신 장비. 경호 위해 상황의 분석, 판단,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걸 검색 장비. 그러네요. 이제 금속 탐지기 같은 거요. 방벽을 설치해서 침입하는 적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해요.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감시 장비라고 하지 않고요. 감시 장비 여기 있잖아요. 방호 장비라고 그래요. 방호 장비 이렇게 갑니다. 경호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경호 활동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무선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무선 장비는 특히 이제 도청 우려가 있거든요. 특수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가스 분사기, 전자충격기 사용 시 총포, 동호, 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가를 득할 필요 없다. 아니,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특히 이제 가스 분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경호 업무 영역이 직접적인 신체 위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대되므로 경호 장비 사용 범위도 이제 증가하고 있죠. 자, 경호원이 분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 이제 분사기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경비업자는 총포, 도금, 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상 미리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경비업자가 분사기를 구입하여 서에 기부할 필요 시 경찰청장 허가가 아니고요. 여기는 이 법에 보면은 이게 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원이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경비업자가 구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인은 근무 목적 본인이 구입하여 아니고요. 경비업자가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업무 수행 시 경비원 휴대 가능한 무기 장비로 적절한 건데, 요게 이제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 이제 틀린 거죠. 권총, 소총, 경정, 단분 분석 맞습니다. 일반 경비원은 경단분 맞고요. 여기 권총, 소총 안 됩니다. 기계 경비원은 경단분인데 출동 차량까지 맞아요. 호송 경비의 경우는요, 이 권총은 안 돼요. 권총은 특수 경비원만 가능하거든요. 경비원 중에서 호송 경비는 경적 단분 분석이 맞는데 이제 권총은 안 됩니다. 다음 주 무기 관련된 법규로 바르게 연결된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청원경찰은요 15발이에요. 이제 경호원하고 달려. 이제 권총은 7발 맞고요. 특수경비원은 15발 뭐 이러고 맞네요. 이게 청원경찰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경찰은요 무기가 권총 수송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산탄총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규정에 관한 규정에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 공무원도 이게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권총, 소총 외에 분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다음 이제 경호 공무원, 경비원, 청원경찰 이제 복제 이렇게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청원경찰은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되 필요시 지방경찰청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할 그렇습니다. 경비원도 어때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경호공무원은 제복을 지급받을 수도 아닙니다. 제복 지급받을 수 있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 위에 복장을 착용할 수 없도 아닙니다. 이제 제복 위에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검색 장비의 문제입니다.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한 거. 검색 장비는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어도 무방하다 안 되죠. 충격 주면 안 되고, 고압 전류가 고르게 흐르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아니죠. 여기 이런 곳을 피해야 되죠.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은요. 금속 탐지기는 통과 입장객이 최소 1.5m 개인 간격,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간격 정도 맞죠. 무전기와 같은 통신 장비 등 탐지기로부터 최소한 이제 뭐 1m가 아니라 3m 정도. 우리 그 금속 탐지기도 똑같은데 아무튼 3m 이상 거리가 되도록, 통신 장비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요 3m 이내. 금속 탐지기가 통과 입장객은 1.5m고요. 그래서 금속 탐지기끼리는 3m 이상 이렇게 되겠죠. 무전기 요거는 이제 통신 장비는 탐지기는 3m 이상 이렇게 됩니다. 경호는 복장에 관한 내용 틀린 건 경호 행사 성격,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해 주의 어울리게 개인이 취향을 살려 잘 어울리는 복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경호원들은 당연히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보수적이고 튀지 않게 하는 게 좋죠. 눈에 잘 띄지 않게 이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업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옷은 없지만 되게 정장이 많고요. 여자 경호원의 경우에 신발 뒷굽이 높이와 편의성을 고려해서 하이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형 금속 탐지기가 있으나 메탈 디텍터죠. MD라고 하는데 특성으로 틀린 거. 소형 총기류 소지자에 대한 탐지 가능하고, C4를 비롯한 일부 폭발물에 대한 탐지는 어렵습니다. 금속류 소지자 파악이 가능하며 검색 강도에 따라 탐지 가능하고, 짧은 시간 내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니고요. 이게 인원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검색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한 3초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1.5m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1.5m 간격 정도 이렇게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 공무원의 무기 휴대 사용 방법으로 틀린 거. 경호처장과 차장은 필요하다고 할 때 무기 휴대하게 할 수 있다. 무기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처장만 되지, 차장은 안 돼요. 경호차장만 무기 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기 휴대를 허가할 수 있는 거는 경호차장만 된다. 무기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 사용할 수 있고요. 형법에 정당방위 긴급피난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현재 위난이 있을 때 피하기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범죄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럴 때도 무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경비원 무기 휴대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경찰서장은 시설주 무기관리 사항을 매월 1회 점검한다. 그렇습니다. 매월 1회입니다. 경찰서장이 점검하는 거 매월 1회.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에게 무기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 서장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할 때 무기 휴대를 사전에 허가할 때. 다음 특수경비원이 이제 휴대할 수 있는 무기 종류는 권총, 소총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14세 미만자에게 사용해서 안 돼. 아니고요. 이 14세 미만자 임산부가 총기 폭발물에 대응하는 이 경우는 제외됩니다. 총을 가지고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영종도 공항이랄지 이럴 때 설치하는 걸 우리가 이제 특수경비원이라고 하죠. 특수경비원에 관한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경호요원의 총기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안녕 질서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총기 사용은 최후에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총기는 권위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잘 보이게, 아니죠, 보이지 않도록 휴대해야 되겠고, 엄격한 요건 내에서 생명 위협에 극대시키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좀 최후에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찰관이 무기 휴대는 경찰 공무원법이에요. 이 경칙법은 뭐냐면 무기 사용입니다. 무기 사용. 무기 휴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경찰 공무원법이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기 휴대이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법이 답이죠. 경비원법상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복장은 이제 경찰 군인과 구별돼야 된다. 그렇죠. 복장을 정할 때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맞고요. 제복은 제복이 아닌 복장을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서장은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도 아니고요. 서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경찰서장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렇게. 청장은 권한자가 누구냐라는 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청원경찰은 복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특수복장은 배치제의 특수성으로서 청원주가 독자적으로 아니고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 청원경찰의 장군은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등이 있습니다. 장군은 휴대하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복의 제식 제재를 청원경찰이 정하는 거고요. 하복, 동복 착용 시기 또 역시 청원주가 정합니다. 자,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와 관련된 내용 이제 이어집니다.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매주 1회 이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손질해야 되고요. 형사사건 조사 중이랄지 사표를 제출했거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회수해야 되고요. 소총은 15발, 권총은 7발, 청원경찰도 그렇고 특수경비원도 맞죠.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 도난, 훼손했다.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전액배상. 여기가 쓰였어요, 여기. 이 경찰청장이 정하는, 이렇게 돼요. 물론 이제 부득이한 사유를 정하는 거는 지방경찰청장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액배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조문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이제 지급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할 경우는 뭐냐면, 징계 대상이랄지, 이럴 때 이제 회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벽이 심하다할지 이럴 텐데, 민사사건이 아니라 이게 형사사건이에요. 민사 문제는 여기 아니죠.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할지 이런 경우에는 회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염세적이다, 주벽이다 이런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민사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상대적으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중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보면 징계 대상인 경우, 형사 조사 사의 표명한 경우고, 술자리에 출입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잠깐 보관할 수 있는 거죠. 회수는 빼뜨려 버리는 거, 보관은 이제 잠깐 맞다 놨다 주는 것이니까 이거는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이죠. 이거는 좀 전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은 15발, 7발이었는데, 이 경찰은 20발, 8발 이렇게 돼요. 그리고 15발, 7발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그럼 경찰관은 20발, 8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 사람이 위해를 주는 경찰 무기의 사용이 아닌 경우인데, 여기에는 자구행위는 아니에요. 자구행위는 뭐냐면 자기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 이렇게 되는데, 이 자구행위를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게 정당방위 긴급피난, 그 다음에 이제 도주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영장을 집행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가능해요. 금속 탐지기, 가스 탐지기, 이렇게 탐지기니까 이거 검색 장비라고 그래요. 검색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동 장비, 호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스총 이런 경우고요. 통신 장비 있고요. 검색 장비죠. 자, 검색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문형 금속 탐지기 조정용 장치 내 부품을 임의로 조작. 근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문형 금속 탐지기 취급, 운반, 조치, 파손 주의. 영하 10도 이하인 경우에 이게 보온을 해줘야 돼요. 이게 작동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수화물 검색기 이중 차단 커튼 안에서 신체 일부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방호 장비, 방호 이게 뭐죠? 전기 방벽으로 하는 거죠. 이건 기동 장비라고 했고, 이건 이제 검색 장비가 되겠죠. 방호 장비는 전기 방벽 이런 겁니다. 다음은 이제 경호 통신 장비죠. 보안성이 가장 취약한 것은 뭐냐? 무선 거예요. 무선 통신이 보안성이 제일 높죠. 우리 휴대폰 같은 거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이제 도청될 수가 있죠. 다음 주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이제 곤충, 소총 분사기지. 수갑은 안 돼. 수갑은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갑은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없다. 다음 주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수갑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갑 안 돼요. 그래서 포승하고 경찰복 이건 되죠. 수갑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청원경찰은 수갑을 휴대할 수 없다. 그다음에 경호 호신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가스총이나 가스봉은 총기에 준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생산, 소집, 관리에 있어서 총기보다는 안전관리의 정도가 약하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일하죠. 안전관리는 동일하게 해야 돼요. 가스총이나 가스봉, 총기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청원경찰이 경봉, 가스분사기, 가스봉 이외에 곤봉 등을 휴대하는 것은 위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함부로 휴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경비원, 특수경비원을 제외하고는 호신용 총기, 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포동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중 나머지 모두에 포함되는 가장 넓은 건 장비예요. 이게 경찰 장비에는 장구도 있고 무기도 있고 분사기도 있고 기타 장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장비에는요, 이렇게 경찰 장구에는 뭐냐면 수갑, 포승, 경찰봉, 가스, 전자충격기 이런 거고요. 무기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기류에는 가스 분사기, 가스 발사총도 있고, 이 기타 장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개념은 장비가 되겠죠. 자, 경호 경무원에 사용할 때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경우, 정당 방위는 되는데 정당 행위는 아니에요. 정당 행위는 뭐냐면 법률에 의한 행위,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이런 건데,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약간의 체벌을 하는 것, 이런 정도는 이제 정당 행위라고 하죠. 근데 정당 행위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죠. 긴급 피난은 이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면 뭐 멧돼지가 지금 이제 오고 있다 그럴 때 쏘는 거 이런 거고요. 정당방위는 지금 범인이 총을 들고 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경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항거할 때 이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는 보충적일 때는 쓸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